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최근에 도전을 했어요. 준비 기간은 길진 않았고요. 근데 성적을 이제 막 올해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뭐 자소서나 면접 준비하고 그걸 다 저희 부부랑 같이 이제 연습하고, 자소서도 본인이 이제 거의 다 했죠.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몇 분 봐주신 좀 감사했죠.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좀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이, 그러니까 당일날은 이제 본인이 면접도 잘 받고, 근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심도 되고 저도 막 속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당일날 그러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저는 조금 상심이 돼 있었어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 잘 썼다고도 이제 담임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얘가 말도 되게 잘하는 편이고, 설명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어디서 떨어졌지?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문과 쪽으로만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남자아이니까 좀 이과적인 그런 부분도 좀 썼어야 됐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냥 그 다음날 좀 점심 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다시 좀 밝아지고, 그리고 플랜 B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열심히 또 다시 공부를 하고, 그걸 툭툭 이제 털어놓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이게 회복 탄력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놀라웠었어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가 내가 진짜 되게 바라는 그 모습이 맞아, 이런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가 굉장히 내면이 단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나한테 진짜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뭐 좋은 성공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좌절 상황에서 뭐 작은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실패, 아이한테는 작지 않죠. 근데 어쨌든 실패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하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하지만 어떤 결과 앞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나 뭐 자존감 얘기할 때 뭔가 성공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뭐 좌절하고 뭔가 굉장히 상처받고 이럴까봐 많이 엄마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질 것 같고.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작은 성취 경험 너무 좋죠. 그리고 아이가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근데 아이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그 앞에 정말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억지로 뭐 찾아다닐 수는 없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는, 특히 어렸을 때는 엄마의 또 아빠의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그런 좀 대범함? 담대함이 되게 의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에겐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무조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이제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필요하죠.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엄청 속상했겠다, 마음이 어떠니?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하고 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너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준비했는데, 엄마도 마음이 좀 아픈데,
근데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이게 좌절이 됐을 때 엄청 슬펐어. 그래서 진짜 펑펑 울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곳이 나한테 엄청 큰 자산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되게 수시로 많이 해주거든요. 너가 지금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3년 후에 웃으면서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때를 생각하면 훨씬 아이가 커요. 그리고 훨씬 그런 뭔가 판단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보다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고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아쉽지만 그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대부분은 아이 얘기에 저는 이제 항상 따라가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좌절과 그런 실패 앞에서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다 수용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것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길러진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게요.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